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랜만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분차트로 보면은 처음부터 마감까지 상승하는 시장, 이런 거를 선물 시장에서는 원웨이 장세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상승하는. 요거는 막판까지 매수세가 있어야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당연히 일봉상으로 예, 갭 상승하고 예, 양봉으로 마감이 됐죠. 이런 모습은 시장이 아주 큰 변곡이나 강한 매수세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오늘 시장 뭐 누가 뭐래도 외국인의 날이었죠.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을 너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예, 거래소 시장에서 약 1조 8천억, 그리고 코스닥에도 3,500억 정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약 1조 6천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폭풍 매수를 보여준 건데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만 오늘 1조 3천억의 매수가 거래소 시장에 들어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약 3,400억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자금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어제 FOMC는 어떻게 됐느냐? 과거보다는 좀 후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변함없이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6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 시간에서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플러스 1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관련주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가 3번 정도 인하된다라는 거, 이거는 상당히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금리 인하는 어느 시점에 밝히진 않았어요. 어느 시점에서 시작될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접근할 때 확신이 든다면 하겠다라는 과거 얘기를 이제 그대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하반기에 세 차례 인하할 계획이다라는 게 나오면서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만큼 시장의 자금의 유동성을 좀 풀어준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과거에는 대차대조표 정상화하기 위해서 축소한다는 얘기는 시중의 자금을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데, 요거를 축소하겠다라는 거는 시중 자금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걸 좀 줄이겠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이다라고 해서 호재로 작용한다.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런 거에 있다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회의에서 나온 점도표 원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점을 찍잖아요. 그래서 점도표입니다. 그 의원들이 그 전망을 2024년, 2025년, 26년까지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데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점을 찍은데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해서 보면 4.7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5.5%니까 4.75, 약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역시 2025년도에도 4%대, 그리고 2026년도에도 3.25%대로 이렇게 계속 금리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보고 앞으로 3년 정도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금리 인하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니고 점도표에 나와 있잖아요. FOMC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앞으로 3년 정도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올 6월 달부터 시작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매매를 못해서 수익이 안 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3년 장기 플랜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된다. 천천히 시장에 눈을 좀 기르고 하시면 된다. 과거처럼 너무 내가 한 방에 3배를 먹겠다, 4배를 먹겠다, 이런 마인드 말고 그냥 뭐 한 10% 정도만 먹겠다. 뭐 2개월에 10%, 안 되면 3개월에 10%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2배, 3배, 5배 수익을 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복리 효과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무식하게 그냥 막 올라가는 거 쫓아사가지고 아니면 손절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한 10% 정도 먹을 거 이런 거를 배팅을 많이 해서 크게 가져가는 게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계좌가 눈땡이처럼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거를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폭풍 매수.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샀습니다. 일본 시장도 한 2% 올랐어요. 일본은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피 보다시피 주봉입니다. 이제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여기 3,000포인트, 3,300포인트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지금 여기를 베껴가지고 여기가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아직 공백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된 중국 빼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싸 보인다라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아직 여기 고점도 못 뺏기고 있습니다. 2023년 고점은 코스피는 넘겼어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도 못 넘기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2차 전지가 주도해 가지고 올라간 이런 시장이었는데, 여기서는 과연 어떤 섹터가 올라서 여기를 돌파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2차 전지 섹터가 주도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반도체가 올라갈지, 아니면 바이오가 올라갈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요 종합 지수를 보면서 어떤 게 주도해서 올라갈까, 요거를 먼저 파악하시는 그런 여유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오랜만에 짱대 양봉이 나오는 한 주였습니다. 주봉이에요. 과거에 그 9만 전자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곧 8만 전자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 외국인이 엄청난 폭풍 매수를 했습니다.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는 여기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거래소 코스피가 지수가 3000이나 3300까지 올라간다고 정을 하면, 누가 뭐래도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섹터가 전 세계에서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지 않느냐? 많이 올랐으니까 더 가는 거예요. 이거 하이닉스 사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많이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놈이 가요. 참 안타깝지만 가는 놈이 갑니다. 하이닉스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봉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인데, GM도 바닥에서 꼼틀꼼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인데, 포드도 여기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이번에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매수 주체를 잠깐 살펴보면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2개월 동안 2조 2천억의 폭풍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올린 거는 바로 외국인이 올린 거예요. 아까 말씀 보여드렸지만 여기 GM이나 포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현대차도 지수가 3,000을 넘어서 3,300을 간다라고 하면 여기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다가 엄청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관들도 좀 따라 사긴 있는데, 기관들보다는 외국인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엄청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조금 올랐다가 빠진다? 요건 아닐 거 아니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기를 넘어서 30만 원이 넘어가는 요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종합지수가 아까 3,000포인트, 3,30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있는 하이닉스라든가 그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원달러 환율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17원 40전이 떨어져 갖고 1322원에 마감이 됐는데 아직까지 주봉상으로 보면은 박스권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지수는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종합지수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투자기가 뭐하고 일본은 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대만은 시장이 좀 작아요. 홍콩 역시 좀 어렵고 싱가포르 좀 작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으로 자금이 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 돈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이 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의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면 종합지수가 3,000, 3,300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 속도에 따라서 환율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120일 위에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4% 올랐고 수급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약 89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등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들이 사가지고는 올리기가 지금은 힘듭니다. 이때는 이제 분위기가 워낙 그 개인들이 묻지마 이러고 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묻지마로 사는 개인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려면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사든지 기관이 사든지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야 이제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1선이 안 깨져야 돼요. 위에서 놀아야 이렇게 뭔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주변 여건은 좀 이제 회복되겠다 정도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120일 위에서 조금 자꾸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코스닥 시장 보여드렸죠. 누가 주도할지 몰라요. 2차 전지가 다시 주도할지면 지금 잘 나가는 반도체가 올라갈지 아니면 AO 제약바이오가 올라갈지 아직은 심기어르기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게 더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셋 중에 하나가 올라갈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HLB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시가총액 3위인데 좀 지나면 에코프로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그 상승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또 제약바이오가 갈지 아니면 또 반도체가 요즘에 워낙 올라가니까 반도체 관련 그 코스닥 종목이 갈지 아니면 다시 2차 전지가 부활할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자금이 낙수 효과라고 있어요. 낙수 효과. 이 낙수 효과가 뭐냐? 처음에는 외국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큰 대형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형주가 차면은 그다음부터는 바로 중형주로 내려옵니다. 이 중형주 안에는 코스닥도 포함이 돼요. 코스닥. 우리가 봤을 때 한 1조 원 시가총액 커 보이잖아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중형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소형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일단은 채워 넣어야 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쪽으로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중형주 하다가 코스닥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고프로나 고프로 BM 면 다른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낙수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요. 상승 종목 수가 이럴 때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오니까 내가 안 올라간다 이런 거는 그래서 또 팔고 또 가잖아요. 그럼 자기 것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순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이런 장에서는 요거 팔고 요리 갔다 반짝거리네 들어가는 순간 빠집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내게 좀 올라왔다 이럴 때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안 올라간 거 사가지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두더지 잡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반대로 타는 순간 지수는 막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가 돼요. 아시겠죠?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HLB 제약이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서 엄청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의 배경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약 34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 요게 쇼커버일 가능성이 높아요. 체크하게 보니까 저는 국매도 쇼커버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쇼커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견디다 더디어 못 견디고 쇼커버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HLB도 오늘 한 10% 올랐다가 8.5% 정도 올랐는데 시간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외국인도 역시 600억 이상의 매수가 보였고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서 점점점 그냥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장 끝나고 HLB 생명과학이 약 1,5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실권주 만약에 실권이 되면 그냥 일반인들한테도 주겠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현재 시간외에서 한 7% 정도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이제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유상증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상증자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HLB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자회사 HLB 생명과학이 하니까 약간 멘붕이 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 보니까 많이 빠졌네요. HLB 생명과학이 8%, 제약이 4%, HLB가 한 3% 정도 이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임상이 이제 통과되고 그리고 승인이 되고 나서 이제 하면 좋을 텐데 그 전에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놀래가지고 이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핵심주를 사야 돼요. HLB. 얼마 전에 HLB 제약을 한번 사볼까 하다가 못 샀는데 제약 샀으면 그냥 대박 났는데 아무튼 뭐 핵심주로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HLB로만 매매하고 있어요. HLB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여기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뭐 직접적 영향은 없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드렸습니다. 전일 댓글을 잠깐 살펴보면요. 동성님, CJ 대한통운요. 아직도 들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알리가 저기 그 입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흔들리겠죠. 다시 알리가 저기 대한통운이 가져올지 아니면 한진이 가져올지 다른 롯데가 가져올지 셋 중에 하나 될 것 같다고 얘기하네요. 저는 뭐 가격을 좀 싸게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애들이 쓰는 거니까 조금 조정 받을 것 같습니다. 급등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겠네요. 여기 정답입니다. 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투기를 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적으로 사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 정도만 먹어도 된다니까요. 한 종목에 한 10% 정도만 수익 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찾아서 매매하세요. 손해 안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 10%, 5%, 10%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커집니다. 7개월이면 된다니까요. 7.2개월. 왜냐하면 72의 법칙 있잖아요. 72의 법칙. 그죠? 여기에 수익률 10% 하면 7개월 걸려요. 7개월. 7개월이면 더블 된다는 거예요. 2배. 10%씩만 먹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에서 3배를 벌겠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자기가 2배가 났잖아요. 여기서 7개월에 2배 났죠. 그러면은 원금이 1,0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이게 7개월에 더블 나가 2천만 원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7개월이 걸리는 게 아니라 3.5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4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7개월하고 4개월 넣으면 11개월이니까 합쳐서 12개월, 1년이면 한 3배 나는 거예요. 3배. 여러분들이 3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자, 12개월 동안에 뭘 10% 정도만 안 깨먹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 자기 돈 시작 금액의 4배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게 이렇게만 그러니까 10%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정적인 주식 사갖고 투자해가지고 한 10% 정도
뭐 안 되면 한 5% 정도만 먹어도 됩니다. 예. 그러면 조금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뭐 1.5배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년에 1.5배 먹고 그 복리로 되면은 한 3년만 지나도 10배 나옵니다. 예. 5%씩 먹고 3년 지나면 10배 나와요. 예.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리의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야, 내가 당장 이거 주식해 가지고 예, 뭐 한 3배 먹어야 되는데 50%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예,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은 절대 그런 거 안 한다고. 예. 그냥 안전빵으로 한 10% 먹으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예.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예, 돈이 늘어난다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HLB만 가지고 40년 수업료를 벌었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앞으로 40년, 예, 제가 40년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차전지 마이너스에 손절하고 HLB 3차 매수 때, 예, 3차 매수 때도 매수하셔도 거의 40에서 50% 정도 수익 났었어요. 그죠? 이렇게 2차전지 수익 때 제대로 못하고 그래요. 원래 2차전지 사서 작년에 쉬웠잖아요. 2차 전지 2자방 붙으면 다 올라갔으니까. 예. 주식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놓고 아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어요. 왜 옛날에 그 99년도 요때 닷컴 버블 아세요? 예. 아침에 회의도 안 해요. 예, 닷컴 버블 때는. 왜냐하면 아침에 무조건 상한가에 주문 넣어야 되거든. 상한가에 주문 넣으면 무조건 상한가예요, 다음날. 갑자기 무슨 예. 이름을 바꿔요. 테크. 예, 이런 거. 예. 그러면 무조건 상한가입니다. 예.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광풍이 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면 먹어요, 그냥. 예. 그런 시절에서는 돈 벌기 쉽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망해요, 이렇게. 예. 왜냐면 다 그럴 줄 알고 계속 하니까. 그거는 그냥 한동안에 이런 광풍이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예. 아무튼 예, 큰 욕심을 안 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 종목 사가지고 뭐 물론 저번에 HLB 거기다 몰빵 쳤으면 예, 엄청 벌었죠. 예, 제 지인 알려드렸죠? 제가 그때 분명히 제가 12월 달부터 집 팔아서 주식 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친구는 정말 대박 났습니다. 예, 정말 말도 못하게 벌었어요. 제가 말을 안 드리는데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정말 어떤 때에 잠깐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거를 예, 하시는 게 좋고요. 강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전에 손실 본 게 많아서 복구해야 되는 조급함. 그렇죠. 요 조급함을 없애야 돼요. 예, 이 조급함이 없으면 예, 주식에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돈을 쉽게 잃지만 벌기는 어려워요. 이 조급함이 없으면 됩니다. 예, 충분히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붙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속 조금씩 먹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살 때마다 손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랄까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예,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예, 주식의 흐름을 한눈에 알게 해주는 방송 EBS 정규 과목에 채택을 해야 됩니다. EBS 한번 나갈까요? 저도 강의 같은 거 되게 잘하는데 연장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지인 추천으로 7월 21일 2차 전지 물방 요때가 가장 비쌀 때인데 7월 21일 때가 여름에 7월 8월이 가장 비쌀 때잖아요. 몰빵 하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내내 가만히 있다 안 사셨다가 나 이번에 사야 돼 하다가 내가 저번에 사라 그랬잖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요. 괜찮습니다. 이제 좀씩 올라오겠죠. 너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수급 좋아지면 좀 올라올 거예요. 그럴 때 조금씩 한 번에 털 수는 없어요. 이게 고점인 것 같아요. 보면 7월 21일이면 한 방에는 안 되고 조금씩 이렇게 쪼개 갖고 이동해서 수익 나면 수익 난 만큼 또 자르고 여기서 또 수익 나면 수익 난 만큼 자르고 이렇게 해 갖고 계좌를 늘려 나가시면 괜찮게 되실 겁니다. 동병상련. 예. 나락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전부 손절치고 말하셨어요. 예. 아이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주식에서 돈 벌기 이렇습니다. 요걸 제가 자꾸 읽어주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떤 예, 현실적인 거를 좀 제가 참고하려고 예. 그래서 댓글을 매일 봅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예. 예. 아무튼 뭐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그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예, 그런 시장 코스닥
상할 것 없이 외국인이 주도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물론 출렁출렁 거리겠지만 올라갈 겁니다. 크게 나빠질 만한 그런 악재는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내 것만 안 올라가. 항상 그래요. 주식하시면 내 것만 안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왜 내 것만 안 올라가지? 그런데 지나 보면 다 올라가요. 이렇게 순서에 맞게끔. 그래서 수익 보고 나오고 또 딴 거 샀는데 또 안 올라가. 근데 가까이 가 있으면 또 올라가서 수익 보고 나오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내 계좌가 옛날에 3천 있었는데 언제 4천 됐지? 요게 정상입니다. 요게 옛날에 내가 1억 넣었는데 언제 1억 5천 됐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불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 매매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일정 금액 되면 또 빼가지고 다른 것도 투자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각자의 그릇이 틀려요. 어떤 분은 한 5천만 원이 그 그릇이고 어떤 분은 막 10억도 막 질러 넣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00만 원도 그릇이 너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각자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조금씩 늘리세요. 근데 그 그릇도 주식시장에서 사실 10억씩 운영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슴이 콩닥콩닥 안 뛰고 그렇게 뭐랄까요? 제대로 된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감내가 안 될 정도의 금액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그마한 변동성에 이 금액이 이게 원래 수익률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게 금액이 왔다 갔단 말이에요. 이게 막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막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내가 이거 오버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자금을 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만 남겨놓고 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투자해서 또 벌면 또 그만큼만 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점차 이렇게 늘려나가는 계좌 수익을 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신청 주시면 안내 문자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금리 인하 시즌이 시작한다. 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점도표 보여드렸죠. 그래서 최소 3년, 최소예요, 최소. 5년 갈 수도 있는데 최소 3년의 금리 인하 시즌.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많은 개별 폭등 양세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짚어서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사칭으로 피해를 보신단 말이에요. 사기 세력들한테. 그래서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금액으로만 말씀드리고 있고 1년 단위로 절대 받지 않아요.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7만 원꼴로 할인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을 오픈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칭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막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제 생각에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방보다 제 방,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방이 훨씬 나아요. 그냥 주식도 모르는 친구들이 그냥 테마주들 막 사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보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노후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이시겠죠. 멤버십 해지하면은 최소 3개월 동안 가입이 안 됩니다. 사칭 사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2657-8694 신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어떻게든 제가 연말까지 플러스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그럼 댓글 보시면 아마 조금씩 그 계좌가 플러스 됐다라는 분들이 더 늘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주필승 투자연구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방송은 구독자를 위한 방송입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